자, 제가 전에 방송에서 이 암호화폐가 점점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생활로만 들어온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 그 권한을 슬슬 이놈들이 이관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바로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권한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은밀히 포착되었습니다. 자, 지금 뉴스에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암참 이사장이 암호화폐 세미나 2018년 강의 내용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면서도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런 역사를 강하게 지금 저렇게 외치고 있는 저 사람이 다름 아닌 주한미군 상공회의소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제프리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프리 존슨의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한번 펼쳐보자면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역사랍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탄생된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을 확장을 했고,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엮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역시 스마트폰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죠. 제프리 존슨이 암참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프리 존슨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로 기관이 한국금융감독원인데요. 매년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뭐 14개국의 관계자가 일단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컨퍼런스에서의 주된 내용이 바로 뭐였냐?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해서 글로벌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각 나라의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저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금융감독원과 주한미군 상공회의소의 이런 모종의 계획들이 거의 입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국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대충 다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한번 캐봐야 될 게 바로 주한미군 상공회의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한미군 상공회의소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일단 뭐 하는 데인지는 일단 감은 옵니다, 우리가. 근데 단순히 뭐 하는지만 알면 되겠습니까? 자, 이 기관의 진실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봐야죠.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우리가 뜯어 밝혀 봅시다. 자, 이 주한미군 상공회의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딱 한 사람만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직접 강연에 나와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했던 제프리 존슨. 이 인간이 누구인지만 알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자, 제프리 존슨은 파란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자식들도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1980년대에 이 제프리 존슨은 한국에 들어왔고요, 변호사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주로 했느냐? 바로 기업 고객을 상대로 미국법 자문, 해외 자금 조달 지원 업무, 이런 것들 주로 미국과 한국의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존스 이사장은요, 외환위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져 있었을 당시에 1998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이때도 주한미군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다이나믹 코리아 슬로건을 최초로 고안을 했던 사람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 방법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제프리 존슨이기도 합니다. 아니, 한국에 변호사로 들어왔던 사람이 뜬금없이 무슨 기업을 고객 상대로 해갖고 미국의 기업을 연결시키고 뭐 M&A 합병을 추진하는 이러한
짓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들어올 때부터 저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일단 제프리 존슨의 경력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제프리 존슨의 경력은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막 여기저기 엄청나게 찔러댔어요. 근데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몇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 사람 일일이 뭐 다 막 이야기하기에는 지루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포스코 사회이사를 했고 두산 사회이사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재단 이사, 국제 백신 연구소 이사. 이 백신은 뭐 우리가 컴퓨터 백신이 아니고 뭐 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백신, 의료 백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하우스 회장, 마지막으로 한국 GM 사회이사를 담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한미군 상공회의소의 회장직을 맡다가 다시 이사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대놓고 보자면 지금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모든 핵심적인 기업과 투자에 이 사람이 다 틀어박혀 있었다. 그 안에 짱 박혀 있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 백신, 맥도날드. 야, 이거 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잘 건드는 이러한 사업이죠. 자, 다음으로 먹튀의 상징인 한국 GM. 뭐 더 말할 게 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투자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서 제프리 존슨이 지금껏 한국의 유대 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여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프리 존슨이 미국의 중요한 어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미션을 가지고 한국에 파견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한국과 미국의 기업 인수 합병, 외국인 투자, 한국의 기업 관리의 요직을 맡고 있는 저놈들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이 온갖 선행과 봉사로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지만 지저분한 인간이라는 것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대표적인 걸 하나 이야기하자면 바로 과거 론스타 로비 사태가 있었죠. 자, 이야기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론스타의 이 대정부, 우리 정부에 대한 로비 정황을 나타내고 있었던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이메일을 이 검찰이 급습을 해서 그걸 증거물로 가졌고 그걸 법원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자, 검찰의 증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김앤장,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두 양반이 론스타의 수임료로 350만 달러를 요구를 했고, 이때 제프리 존스가 중간에 나서서 론스타와 김앤장을 오가면서 수임료를 중지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발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외환은행 매각까지 모두 그 과정 뒤에는 최고의 수재 집단들이 모여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제프리 존슨의 관계,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 두 사람들은 바로 외국 자본, 론스타 같은 외국 자본, 미국 기업들, 이런 애들이 먹튀할 수 있는 것도 잘 도와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뒤에서 봐주는 새끼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더러운 권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안 봐도 이미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진짜 황당한 것은 뭐냐, 이날 재판 내용이 바로 언론과 미디어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큰 외압이 저 세 사람, 김씨와 장씨, 그 다음에 제프리 존스를 지켜주길래 저런 불법적인 로비를 거대 미디어 언론조차 묵과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 게일사,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의 이 송도 국제도시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박동선 씨의 로비스트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들이 흘러갔는데, 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도 바로 제프리 존스였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슬슬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프리 존슨의 불법적인 과오가 더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언론에 퍼지지 않는 숨은 비하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의구심이 저런 사태를 통해서 살짝 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사회이사, 두산 사회이사, 환경재단, 국제백신연구소 이사, 맥도날드 하우스 회장, 한국 GM 사회이사, 저렇게 굵직하고 핵심적인 국내 기업들의 중요한 요직에 전부 제프리 존스라는 저 양반이 짱박혀 있었다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아니 뭡니까 이게? 에? 이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아무리 쳐 들어와도 저런 양놈 새끼들이 저기에서 짱 박혔고, 응?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법적 아무런 제재, 미디어 언론도 제재하면서까지 저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먹튀가 안 나? 거지 같은 놈의 새끼들 그냥. 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뇌피셜이죠, 뇌피셜.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자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지금 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 몬산토의 천병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맥도날드가 얼마 전에 5157 대장균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 철수를 하겠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프리 존스가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제프리 존스가 말이죠. 바로 맥도날드의 이름으로 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우스의 이름은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하우스는 운영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역시 자신의 이미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프리 존슨에게 은근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한국 맥도날드는 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지어지고 있는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를 위해서 3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몬산토가 지금 자주 써먹고 있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면 저 회사들이 저 커가는 아이들에게 다시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꼼새를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이 제프리 존슨이라는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거대한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 대신 발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지금 그런 계획을 이제 한국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저 제프리 존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프리 존슨이란 양반이 왜 갑자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주전부리를 떠드는가, 이거를 한번 제가 이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바로 펀디엑스 자문위원회로 위촉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 펀디엑스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 펀디엑스를 좀 찾아봤더니 바로 소매점에서 다수의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고 그걸 실제로 돈처럼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포스 솔루션 제공 업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블록체인은 IBM의 블록체인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펀디엑스의 수석 고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더리움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 펀디엑스 쪽으로 지금 흡수되어서 들어가고 있다. 이거 상당히 냄새가 나지 않을래야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 펀디엑스를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 2018년 내에 한국에서 암호화폐 결제 포스 단말기를 실제로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가맹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통업체와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디엑스는 우리 한국에 자신들의 포스기를 직접 시험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국내에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이 펀디엑스는요, 앞으로 3년 내에 최소 자신들의 결제 포스기를 10만 대 이상을 공급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CCN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간단히 보더라도 펀디엑스와 제프리 존슨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암호화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 암호화폐가 정부의 규제 안에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자,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CCTV, 이 모든 것들의 기술의 발전이 현재 중국과 대만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걸 좀 더 우리가 넓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제프리 존슨 같은 이런 미국, 아시아 중앙 관리자들이 생각보다 각 나라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암호화폐를 실생활로 도입하기 위해서 저런 시행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방송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껏 암호화폐 버블이 시작됐고, 그것이 꺼지고, 이게 꺼지기 시작하면서 코인의 사기가 판을 치고, 거의 사람들은 도박 같은 투자를 하고, 그럼에도 한 가지 더 황당한 점은 저 코인들을, 비트코인을 이야기하죠. 그냥 누가 만든 건지도 아무런 근본도 없고 근거도 없는 디웹에서 검은 돈으로 거래됐던 저러한 코인, 저런 쓰레기 코인판을 정부가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 이거 사실 진짜 존나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 아니, 우리가 혼자서 애들 아니면 몇몇 모여서 좀 도박성 짙은 어떤 뭐 고스톱이나 아니면 뭐 포카를 하기만 해도 이게 불법이다 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쳐놓고, 에? 뭐 버블이라는 명분하에, 경제 버블이라는 명분하에 사기를 쳐놓고 아무도 몰라. 저게 누가 만든 건지 뭔지 도대체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어? 정부가 개입도 안 한 거야. 정부가 개입을 안 한 거에 왜 어떻게 그런 사기판이 버젓이 돌아다닐 수가 있냐고. 물론 저의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답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판이 아무리 근거 없는 사기, 도박, 쓰레기라 해도 못 건드는 거예요. 결론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개 개인이 만들었고 듣보잡 이 새끼들이 만들었다면 저 바로 그냥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것들이라니까? 아니, 파생 상품이나 카지노 이건 국가에서 허용하는 도박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물론 이런 데도 깨끗한 건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국가에서 허용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파탄 나는 거는 뭐 죄가 아니야 그러면은? 똑같은 걸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코인판 아무 국가가 개입 안 했잖아요. 어? 우리는 하지 말아라고 주의만 줬지. 뭐 불법이다 해갖고 뭐 수색이나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왜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왜 무기나의 적에 버젓이 운영이 됐다라는 겁니까? 뭐 얼굴도 공신력도 없고 한 개인이 공학자가 만들었다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말을 믿고 그 백서라고 득 내놓고 하는 거 믿고, 누군데 도대체 그 사람이, 에? 뭐 지금은 죽었다라고 막 이야기 하던데 의의가 없어갖고, 얼굴도 없는 놈 왜 죽어, 얼굴도 없는 놈이.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니고 뭐야 이거 도대체.
그 결론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사람 말은 철석까지 믿고 있는 게 더 웃긴 거야. 저런 증거가 바로 계획적으로 거대하게 저것이 무기나에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 그리고 저놈들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던 사람들은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이유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래라 네 저래라 네 그냥 이랬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라면 도저히 저렇게 움직였던 시나리오가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상관이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유도 물어볼 수도 없고 왜 그러냐고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아닙니까? 자, 이 피라미드 신분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명령의 하달로 움직이는 거죠. 아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움직이게 되겠죠. 그 명령 하나를 가지고. 이걸 우리는 직접 지금 겪고 느끼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모르겠습니까? 에? 우리 너무 세뇌당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제프리 존슨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야 봐봐 암호화폐 규제 안 하니까 맨날 사기가 판치잖아. 자 이렇게 사기 판치는데 그냥 둘 거야? 우리가 관리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요. 어? 결국 국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런 명분을 이용해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놈들의 돈맛을 본 협착군들과 유대 관련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결제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놈들이 만든 암호화폐를 이제는 종이돈처럼 우리가 보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건 일단 뭐 진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보이니까 이건 뭐 일단 팩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말의 뜻을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바로 화폐 통합입니다. 단일 통화라고요. 각 나라에서 저것을 그렇기 때문에 규제하고 운영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탈중앙화는 없어요. 저게 점점 국가에 귀속되어 가고 있다고요. 자, 이거는 여담인데 이 참고로 겉과 속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제프리 존슨의 이런 양심과 도덕성으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 펀디엑스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섣불리 펀디엑스에 대해서 뭐 혹시나 관심 있게 보시고 뭐 과감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나 일단 상당한 지원을, 유대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는 일단 확실하고요. 뭐 이 조만간 이제 자신들의 포스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려 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현재까지는 진짜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말 뜻을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뭐 한국이 완전히 저놈들의 테스트 국가가 되는 거죠. 에? 그 뭡니까 그 뭐냐 세계에서 가장 임상실험이 많이 시행된 도시 바로 서울 아닙니까? 서울 전체적인 임상실험에서는 6위로 올랐고요. 한국이 여기도 한국 아닙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임상실험 당하는데 차비만 딸랑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이렇게 테스트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못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떤 테스트가 이상하게 한국을 거쳐서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몬산토도 그렇죠 보면. 그 다음에 뭐 저 뭡니까 지금 보고 있는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이 도입, 이 실생활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상실험 말했듯이 뭐 모든 게 한국어 테스트 되고 있다라는 거 좀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에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정답은 아닙니다. 미친놈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흘러가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판단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이 빈약한 방송, 이 초라한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가 나오게 되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